안녕하세요. 부동산은 그렇죠. 효자입니다. 부동산은 효자 임바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표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부동산 생 초보자부터 투자의 대가들까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꽤 많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일주일에 2개, 3개 이상 올려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확인설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하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건축물 대장은 어떤 거냐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예요. 제가 노트북을 샀는데 이 노트북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은데 많은 분들은 이런 거를 출력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클릭하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이 보이죠. 클릭해 주세요. 자, 건축물 대장을 보는 방법을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로 찾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건물 앞에 무슨 길 그리고 숫자로 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컴퓨터 앞에서 들어와서 해보세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종합 정보가 보입니다. 종합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자, 건축물 정보라고 쭉 보여요. 종합 정보, 토지 임야 정보,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 개별 공시지가 다 나옵니다. 건축물 정보를 클릭하세요. 그럼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죠? 토지 소재지도 나오고 도로명 주소도 나오고, 네, 때에 따라서는 건축물 명칭도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건축되어진 것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물 정보가 없는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볼 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주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 용도. 이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다. 여러분, 근린생활시설은 뭐냐면 이렇게 사무실이나 뭐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주택, 네, 주택은 아시죠?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연화조, 슬라브 되어 있죠. 요즘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벽돌로 짓는데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건 또 사용승인 일자. 이 건물은 1989년 6월 21일. 와, 오래됐다.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 했어요. 층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각 층별 어떤 거냐 볼까요? 지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또 2층도 근린생활시설,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지하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3, 4층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구나라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거와는 별개로 다르게 사용되는 건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건축물 대장은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얻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건축물 대장 어렵나요?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클릭. 네, 그러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키워드로 찾기에서 한번 검색하세요. 저도 검색해 볼게요. 아이고, 이런. 검색을 누르면 이제 종합정보를 들어가세요. 클릭하세요. 종합정보, 토지정보, 건축물 정보, 뭐 토지 쭉 있죠? 건축물 정보를 클릭하세요. 우리는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죠? 네. 보면 대지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물 명칭이 있어요. 이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명칭도 있어요. 네. 볼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주 용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건물은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철근 콘크리트로 다 건축하겠죠? 사용 승인 일자가 2015년 7월 13일. 이 건물 2015년 7월 13일 날 사용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층별 현황을 보면 층별 지하는 주차장, 1층은 계단실,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빌라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6층, 7층은 오피스텔. 그러면 이 건물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1층도 주차장이 있고 2, 3, 4, 5층은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고 6층, 7층은 오피스텔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좀 전에 본 건축물 대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전유부라는 게 있어요. 전유부가 무엇이냐? 바로 볼게요. 201호를 클릭해서 봤더니 201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201호를 전유부라고 하는 거예요. 201호를 보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29.83, 공용 면적이 12.05 나와 있어요. 전용 면적은 201호, 아파트 101호 이런 식으로 그 내부의 실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공용 면적이라고 하면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건축물 대장에 불법으로 무엇인가 건물에 추가적으로 지었거나 문제가 되면 건축물 대장에 또 나타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번지수가. 오, 나왔네요. 나와 있죠. 위반 건축물. 네.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다.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 여러분, 위반 건축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면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꼭 출력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설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전에 정보를 줘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점점 되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나름 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효자 임바울입니다.